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 800만 원대부터 한 1200만 원대까지 1000만 원 전후의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차량 정도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지 경차, 준준형, 중형, SUV 그리고 대형차 그리고 화물차까지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건 제일 강조해드리는 거 여기 기본값에 이렇게 빵원이라고 돼 있어야 되고 담당자 상사를 체크한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편의상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 첫 번째 아우디 A6가 3050짜리 3490짜리인데 만약에 이 3490에 110을 더하게 되면은 3600이 되겠죠. 110만 원을 110만 원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600이 됐죠. 이 에쿠스 신형이 3490짜리가 110을 더했더니 3600이 됐고 이것도 금액이 3050이었는데 금액이 11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다시 보면 다시 빵으로 했고 저장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면은 3050으로 돌아왔고 이것도 349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을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내 돈 주고 사는 거고 많이 깎아준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업체는 이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딜러한테 요구를 하셔서 환경 설정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셔서 어떤 이게 전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환경 설정하는 게 아마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데는 뻥이고요. 없다고 안 보여주는 데는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부분 환경 설정하는 게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눈탱이를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보셔라 보여달라 말을 해라 말을 해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현장에 가셔서 이 딜러 인상도 좋고 안 하겠지 그런 장난 안 치고 정직하게 하겠지 이렇게 믿고서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오셔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신데 물어보고서 구매하시는 게 그리고 또 딜러 전산을 보시고 그 환경 설정을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어, 눈탱이 안 당하시는데 뭔가 최적의 방안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환경 설정 다시 한번 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이 밑에 체크된 거는 그냥 이제 그 차를 갖고 있는 담당자나 그 차를 갖고 있는 상사가 보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해 드리는 게 그 애로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라 반 그 다음에 정보 드리기 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천천히 경차부터 하나씩 800만 원대부터 1200만 원대까지 한번 차가 어떤 차량이 있는지 1000만 원 전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파크 휘발유로 볼 거고 오토만 볼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부터 볼 거고 800만 원부터 볼 거고 1200까지 이렇게 볼 거고 지역은 인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대가 나오나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인천이니까 인천 부천 듣기만 해도 그 지역은 무조건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에도 범죄자가 있고 부산에도 범죄자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물론 이제 범죄자 살인마 있는데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고 좋은 사람은 소수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 제가 이제 신뢰되시면은 저한테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좋은 점만 쏙쏙쏙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800만원부터 1200까지 이렇게 봤는데 800만원대를 보니까 무사고예요. 그리고 24,000km라는 얘기거든요. 2.4만원. 그리고 810이면은 왠지 800까지 해줄래나? 790까지 20만원 깎아줄래나? 더 깎아줄래나? 모릅니다. 이제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좀 이제 부탁을 했는데, 여기 입금이라고 또 써놓으셨으니까 전화하면은 왠지 하나만 빼주시려고 할지 않을까 한데, 웬만해서는 20만원 정도는 빠지는 게 이제 다반사니까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더 깎을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고는 완전 무사고요. 여기 위에부터 하나하나 보자면은 16년형으로 나왔는데 2015년 10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이 차를 갖고 있던 분이 맨 처음에 새 차를 받을 때 2015년 10월 6일 날 차를 받으신 거고, 내년에 나올 게 그 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6일 날 출고를 한 차고, 모델형은 16년형으로 나온 겁니다. 2016년형. 그리고 검사 유효 기간은 뒤를 봐야 되는데 내년 10월 5일까지, 그러니까 앞뒤로 한 달 검사를 받으시면 되니까 2019년 11월 5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로수 밑에 작동 불량이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 키로수가 제 키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되는지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체크가 안 됐다고 무조건 이 키로수가 계기판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그 확인을 정확히 다 끝낸 건 아니에요. 그 여기 밑에 점검자 의견란 시 21번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를 보셔서 여기에 계기판 뭐 변경, 몇월, 지금 현 키로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체크가 안 되고 여기 위에도 체크가 안 되는데 키로수가 실키로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키로수가 조작이 된 거겠죠. 근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키로수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로수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다 이제 숨기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얼마 전에 2, 3년 전인가요? 그때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해서 뉴스로 많이 뻥뻥뻥 터지고 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법이 또 강화가 됐고 처벌이 좀 세게 되다 보니까 몇 푼 벌려고 이 위험한 짓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됐고, 어, 맹목적으로 무조건 이거 계기판 조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글쎄요, 물론 이제 딜러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맹목적인 의심을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중고차를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능장에서도 이 키로수 계기판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못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중고자동차 구조장치대 성능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알면서 고지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능 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볼 때 꼼꼼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거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조금 이제 몇백 대나 몇천 대 그리고 몇만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냐. 나중에 어차피 소비자원이라든지 내지는 해당 구청 민원실, 내지는 경찰서, 내지는 국민신문고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매 조합 등등을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매매단지가 이사를 다닌 것도 도망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차 상태를 보고서 현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딜러도 봐야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매 예정자 분께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의심을 하는 것보단
나도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접근하는데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동 불량을 말씀드렸고, 검사 날짜를 말씀드렸고, 변속기 종류가 자동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렇고, 원동기 형식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자가 보증이 되는 거지. 보험사, 그러니까 성능장이라든지 뭐 보험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건지 여기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새 차 보증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고, 동일성 확인 다 봤더니 차대 번호랑 뭐 이 차에 적혀 있는 차대 번호랑 같냐 안 같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맞대요.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 이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차 아니고, 그 다음에 침수차 아니고 하다는 겁니다. 침수차를 이제 보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안전벨트를 많이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뽑아 보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까만색 레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이 좀 빨갛게 부식이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색 레일 속을 밑에 이제 엎드려 갖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가 녹슬어 있다든가 어, 그럴 수가 있고, 일단은 차에 타면은 일단 물 냄새, 곰팡이 냄새가 좀 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 불 들어온 게 좀 이제 깜빡깜빡 된다든가, 불이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마탱이가 같다든가, 그리고 차가 엔진이 부조가 우웅 뭐 이런 식 뭐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제 일반적인 엔진 소리가 아니라든가, RPM이 이 바늘 1에 여기 있어야지 정상인데 자꾸 1 위에서 윙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계통 뭐 이런 게 이제 뭐 오디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고무 파킹이 있습니다. 이거 손을 여기 사이 홈에다가 넣어서 지렛대 원리로 잡아 꺾으면 여기 약간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밑에를 보는 겁니다. 밑에를 봤을 때 이 사이로 보통 이제 깔끔한 깨끗한 물이 침수가 되는 것보다는 흙탕물이 침수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흙먼지가 이 속에 물이 유입이 돼서 그게 말라 비틀어지면은 이 사이에 해갖고 이게 프레쉬로 비춰보면은 이 사이 틈은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파킹 밑에를 뜯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불안하다 하면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인데 음, 여기 속에 그 세로 된 부분,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부식이 되거나 이게 빨갛게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시골에 내지는 이제 도시에 눈이 엄청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통해서 그 염화칼슘을 엄청 뿌렸다든가, 그래서 유입이 많이 돼서 이게 녹이 슬어서 그 염분 때문에 녹이 슬어서 빨갛게 전체적으로 웬만한 거는 다, 이거는 이상할 정도로 이제 빨개 보인다 하면은 침수를 의심할 수가 있고, 내지는 이제 침수가 아예 여기 돼서 여기 물이 들어가거나 했는데 다 교환하면 비싸니까 살릴 거는 살리고 뭐 엔진을 바꾼다든가 엔진만 바꾼다든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할 수가 있죠, 고치는 사람이.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부식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것도 불안하다 하면은 여기 뒷좌석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흙먼지가 많이 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또 가죽이니까 뭔가 의심이 많이 된다 하면은 그 여기 사이 틈을 이제 보게 되면은 또 흙먼지가 왠지 이거는 물에 잠긴 거야. 내가 봤을 땐 물에 잠긴 거야. 이 속을 보게 되면은 뭐 이 의자 밑에도 그렇겠지만 이게 트렁크 쪽에도 그렇겠지만 뒤 트렁크 밑에도 그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거기도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라이트 속에 좀 이제 습기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침수차 무라고 적어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침수차가 아닌데 나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셔서 꼼꼼하게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동 그 자가 진단 사항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모든 차 안에 조그만 거 외장하드 같이 좀 은색깔 좀 납작한 게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스캐너를 거기에 꽂는 게 아니고 운전대 핸들 밑에 속에 보면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콘센트 같이 어, 꽂는 게 있는데 그게 스캐너거든요. 여러 가지 센서에 연결된 스캐너에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음이라고 이제 뜨는데 거기에 모두 양호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전부 다 이제 양호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미세인데 없음으로 바꿔주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 갖고 뭐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제 누유라고 이제 누유인데 미세누유로 체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차를 띄워봐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근데 차를 띄워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가 공업사들이 대부분 쉬는 분위기고 그리고 어, 리프트를 안 띄워봐도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누유입니다. 밑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뭐 약간 짙은 갈색이면 엔진 오일, 깜장색 종류면 브레이크 오일, 분홍색 종류 뭐 진할 수도 있고 안 진할 수도 있지만 어 약간 이제 빨간색, 분홍색 종류는 이제 미션 오일, 그 다음에 초록색은 냉각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보더라도 엔진룸 오른쪽 밑에를 보게 되면은 이 벽을 따라서 살짝 이 가운데쯤에 좀 젖어 있는 게 덜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미세 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그건 누유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를 좀 잘 보시고 차를 앞으로 빼보면은 밑에 흘려져 있는 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흘려져 있는 게 다른 차가 흘린 걸 수도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보면은 웬만큼 되지 않을까. 이 분홍색도 있고 하니까. 음. 그리고 뭐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그 차를 운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세워만 놓다 보니까 방전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방전이 돼서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그래도 시동 걸어보고 한 5분 정도는 들어봐야 되겠다. 너무 지레 겁먹고 그 차에 대한 인식을 아예 접어버리시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전이 돼 있으면은 어차피 차주들이 웬만해서는 그 건강한 좀 많이 살아있는 중고 배터리로 이제 갈아주는 경우가 배터리로 이제 갈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중고차용으로는 배터리라고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중고 배터리로 교환을 하더라도 그 상당히 거의 건강한 경우가 90% 이상이니까 95% 이상이니까 제 경험상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제 지긋하게 이제 기다리셔서 확인하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편을 쭈루룩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실내 사진은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현장에서 볼 때가 더 나아요. 그리고 외관 사진은 다 광택 이후에 광택 직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일단 되게 깨끗한데 사진보다는 실물이 좀 덜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사진에서도 힌트를 어느 정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서리 이 밑에 내지는 이 옆에 문콕은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밑에 사이드 실 패널 여기라든지 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차하다가 일찍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각도가 너무 이제 깊어서 이쪽이 좀 많이 달 수가 있으니까 이쪽 잘 보시고 여기 모서리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관은 실제로 봤을 때가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고 이후에는 쭈르륵 좀 갈 거예요. 초반에만 이제
이 성능과 매물을 보는 능력을 조금 이제 길러 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뭐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부분만 다시 뒤로 가게 해갖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의 800만 원대를 쭉 보시면은 물론 이제 700만 원대를 보시면은 키로수가 점점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 장거리 위주로 탔던 차들. 아무튼 키로수가 많은 것보다는 짧은 게 좋겠죠. 그리고 옵션이 없는 것보다는 옵션이 있는 게 낫겠죠. 같은 금액이면. 근데 이제 800만 원대로 이 정도 키로수 때 등급도 LTZ로 가시게 되려면은 색깔이 조금 안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LT 플러스 C테크 뭐 이런 거 많기로 거의 새 차 같은 거 새 차로 구매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1200, 3, 400이 될 거 아니에요? 뭐하고 뭐 하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한 600 전후 싸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5, 600.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800만 원대도 좋은 거 가능하고 만약에 700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키로수들이 9만 뭐 이렇게 뭐 2만 5천도 있고 5만 근데 이제 이 중간에 0만은 그 키로수가 200km가 안 되는 건데 옵션이 이제 가죽 시트가 아니고 거의 깡통이다.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벤이죠 벤. 네. 그러니까 다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휠도 요거고 벤 사실 건 아니시니까. 네. 헛.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만 킬로 살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5만 킬로 살 거 아니시고 요거는 뭐냐 700만 원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한 더 넥스트 스파크는 한 7, 800 정도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은데 이제 키로수 과하게 좀 이제 짧은 거 구하시는 분들은 그 800만 원대 어 괜찮은 차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조금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 800 정도 더 넥스트 스파크는 7, 800 정도 그리고 모닝은 800 정도로 이제 보시게 되시면 더 뉴 모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000만원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올뉴 모닝 요즘에 나오는 거 JA 이 버전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인천에 다행히 이제 많이는 안 나옵니다. 다행이라는 거는 설명을 드리기 간단하다는 겁니다. 7, 800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800에서 1200으로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겠죠. 21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한데 올리모닝 J 럭셔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싸요. 그리고 키로수도 2000km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사고가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뒤에가 와장창 먹은 겁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안 팔아요. 소비자분들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분명히 해갖고 계약서까지 모든 화자를 구매자분께서 책임지시기로 하였음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사고 있는 차는 웬만하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좋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이제 안 좋을 확률이 많이 상당 부분 올라가니까 안 파는 겁니다.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가 있는 것보다는 사고 없는 차를 판매하는 거를 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니모닝이 역시나 이제 800만 원대는 쭈룩 나오고 JA로 괜찮은 거 요즘에 나오는 걸로 보시게 되시려면은 한 1000만 원이 일단은 넘어가고 봐야 돼요. 한 1050, 1100, 뭐 1150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적당한 차가 나옵니다. 쭈루룩 볼게요. 더니모닝 같은 경우에는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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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보게 되면 무사고 완전 무사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올류모닝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여기 범퍼 여기 밑에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휠도 조금 바뀌었고 어, 크게는 안 바뀌었는데 실내도 거의 뭐 올류모닝이랑 흡사합니다. 시트도 흡사하고 스마트 키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이제 연도 바뀌어서 약간 페이스리프트라고 해갖고 모양만 살짝 바뀌어서 나온 거다. 이게 인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경쟁할 만한 차가 크게는 없었으니까, 용도가. 그래서 15,000km, 한 850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완전 무사고의 디럭스 5,000km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델 이렇게 생겼고, 안개등은 감사하게도 있어요. 근데 그 시트가 직물이고 가죽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접이식 백밀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은 상태에서 비 오는 날 접은 상태로 가려고 하면은 갓길에 오른쪽에 보통 이제 많이 접으실 때가 많으실 텐데, 갓길에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옆에서 차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직진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접혀 있으면. 그렇다고 운행 중에 이거를 이제 필기에도 좀 이제 약간 너무 위험하고요.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요즘 옵션인 접이식 백밀러는 왠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휠도 깡통 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캡만 있는 거예요. 겉에 뚜껑만 씌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피해가야 돼요. 그렇다고 그 뭐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히터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열선은 없어요. 네, 열선 없는데 보시면 이렇게 패브릭 소재의 직물 시트다 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건데, 다 필요 없고 나는 싸면 되고 키로수가 짧으면 되고 그냥 맨 최초 모델 이거는 내가 접을 생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매를 하셔도, 물론 이제 키로수랑 뭐 다 좋고 하니까, 네, 새차 가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닐 거예요. 새차 가격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낮은 모델이다 보니까 새차 가격이랑 비교해보면은 뭐 할부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죠. 이 금액이면 뭐 이자 내고 뭐하고 하면은. 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800 그 썸부터 쭉 나오는데 다 이유 있는 금액들이죠. 럭셔리 26,000km 한 830 정도 되지 않을까? 왠지. 물론 물어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쭈르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이게 체크 안 된 것들 이렇게 보면은 사고가 무사고일 수도 있고 유사고일 수도 있는데, 어, 거의 체크 안 된 것들은 유사고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사고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15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위에 무사고라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유사고 중에서도 조금 되게 경미한 유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뒤 휀다 단순 교환이라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950 1000으로 넘어가면 이제 JA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다 JA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제 신차 느낌의 좀 오래 탈 거고 경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800선부터 보시게 되시면 JA는 거의 무리고, 더뉴모닝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올류모닝 JA 요즘 나오는 버전을 보시려고 하면은 그 1000만원은 일단 무조건 넘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 한번 볼게요. 레이랑 더뉴 레이가 나올까? 40세대가 나옵니다. 인천에 40세대가 나오고, 그 800만원대는 웬만해서는 괜찮은 것들만 나올 겁니다. 이거 레이는 700만원대부터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00만원부터 1200 사이 70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7페이지 다 봐야 되니까 그냥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는 아무래도 옵션이 낮은 디럭스가 나오죠. 이 휠캡에 이제 캡만 씌워져 있는 거 요게 나오고, 가죽 시트긴 한데 접이식 백밀러가 없고 열선은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제일 하위 색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은색깔. 근데 나는 마누라 사줄 거고 색깔 다 필요 없고 옵션도 다 필요 없고 그냥 700만 원에 맞춰갖고 그냥 사줬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도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접이식 백밀러가 없는 게 좀 안전상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접이식 백밀러 있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상세 및 옵션 정보란에 보시면은 그 다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 에어컨만 체크를 하시던가 오토 도어록만 체크를 하시던가 뭐 이렇게 검색하고 싶으셔도 딜러 전산조차도 이렇게 체크를 좀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D 플레이어가 없는 거, 뭐 MP3 플레이어가 없는 거 보면은 뭐 MP3 끄는 데가 여기 밑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CD는 꽂는 데가 없어도 라디오 다 나오고 하니까 다 저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레이는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가 700만 원대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휠 요런 거 근데 여기가 튜닝이 돼 있어 갖고 얼마 전에 봤던 건데 이건 이게 좀 많이 에러고 해서 싼 겁니다. 예. 그리고 럭셔리 뭐 이런 것도 이제 키로수 많은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는데 역시 유사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먹었으니까 괜찮은지 안 괜찮을지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거 볼게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안 먹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냥 10만원 20만원 더 줘도 살 수 있고 키로수 줄일 수 있습니다. 레이는 700만원대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쭈루룩 보면은 뭐 키로수가 일단 700만 원대는 좀 많게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죠. 키로수가 갑자기 이제 줄어드는 거는 등급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나 색깔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차 좀 이뻐 보이는 이런 프레스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싸진 듯한 느낌이 들면은 어김없이 이제 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이유 없이 싸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프레스티지를 이제 구매를 하시려면은 6만 킬로 뭐 색깔이 은색깔 이런 식으로 좀 비선호 색깔에 이제 내비게이션 안 돼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800만 원대로 올라가시게 되시면은 그 키로수나 뭐 등급 적당한 등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쭈루루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로수가 점점 마음에 드는 이유 있는 금액대로 돈을 더 주면 차도 더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이가 뭐 다 포함해 갖고 10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경차치고는 조금 이제 셀 수는 있는데 좀 아무래도 금액을 이제 누르면 누를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좀 많이 구매하는 그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은 한 800만 원 전후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프레스티지만 따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색이 민트색이 좀 잘 안 나가는 색깔이긴 해요. 그리고 이 색깔이 좀 괜찮긴 한데 키로수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건 단순이라고 써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정답은 아니고 실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단순이라고 써있고 사진 보니까 괜찮아. 뭐 프레스 휠 껴있고 옵션도 나쁘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 들어가 있어서 그 그냥 사진만 보시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어 좀 꼼꼼하게 조금만 봐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순이 아니죠. 좀 옛날처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제 사이트에서 뭐 레이면은 레이 뭐 예를 들어서 터보면은 터보 프레스티지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얼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금액순 체크를 하셔서 보면은 금액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한 뭐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이런 건 많아. 그래서 한 요 정도 체크를 해서 한 요 정도 봤어. 성능 기록부 요 정도 봤어.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그 저한테 그때 이제 문의를 주셔도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 좀 이제 좀 부족한 내용을 제 사이트에서도 조금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저랑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한테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제가 팔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키로수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색깔이나 뭐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많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제일 적당한 등급은 뭐 디럭스 내지는 디럭스 스페셜 내지는 그 럭셔리 정도 구매하시는 게 옵션적으로 조금 이제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외관적으로 프레스티지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랄까 프레스티지 휠이라든지 프로토 에어컨이라든지 뭐 스마트 키라든지 뭐 열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가져가시고 싶다 하면은 프레스티지로 조금 이제 등급은 올리시고 키로수는 좀 낮추셔갖고 금액은 올리시고 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준준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차가 많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 텐데, 이번에는 1000만원 전후 괜찮은 차 K3 한번 보겠습니다. K3 700만원대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전에 K3 편에서 이렇게 봐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K3 편을 한번 이제 찾아봐 주신다면은 최근에 이제 보라색 그림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보라색 그림으로 돼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K3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으니까, 올린 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한번 그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이제 800만 원대부터 쭈루룩 K3는 괜찮은 게 이제 8, 900대가 이제 적당하다. 700만 원은 좀 힘들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800만 원대 이렇게 보더라도 금액 키로수들이 9만 키로, 뭐 6만 키로도 있지만 등급이 낮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3는 좀 이제 괜찮은 거 보려면 이제 900 전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색깔을 뭐 흰색이랑 뭐 옵션이랑 다 가져가시려면은 900 전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무사고에다가 좀 적당한 거 보시려면은 그렇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등급을 올리려면은 키로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키로수 많은 것보다는 역시나 키로수가 한 7, 8만 정도 되는 게 좀 적당하니까 한 900 정도? 이 정도 돼야지 좀 소소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딱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950인데도 불구하고 10만 킬로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뭐 검정색으로 봐갖고 뭐 싸진 앱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보겠다. 사고도 무사고에 그냥 이 정도 단순 교환 정도는 괜찮고, 그다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신 거고, 뭐하고 뭐 하면은 이제 보험료 빼고 10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좁혀지는 거고, 아무래도 돈을 더 쓰면은 키로수야 내려가겠죠. 오래 타실 거면은 돈 좀 더 들이셔갖고 1000만 원 전후 이때까지, 이거는 이제 K3 쿱으로 이제 모양을 바꿔놓은 건데
듀얼 머플러 뭐 이렇게 호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불법 구조 변경은 유로 돼 있고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여기 밑에 어떤 튜닝이 되는지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뭐 이거를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튜닝카 뭐 이게 이쁘다 뭐 42어에 771호를 내가 봤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불법 구조 변경이 이렇게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성능은 뭐 괜찮으나 뭐 이런 튜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요소들이 있으면은 제가 권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고르신 분은 요것만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차가 만약에 차가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굳이 보러 오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판매가 조금 꺼려지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법 구조 변경이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배선 작업을 통해서 차가 좀 약간 골골된다든가 뭐 그러면은 판매가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서로 시간을 내 갖고 만났는데 차가 막상 봤는데 별로이고 고를 만한 차가 튜닝카를 원하는데 그거밖에 없다 하면은 조금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시간을 내 갖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뭐랄까 저는 이제 순정을 좀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K3는 800만 원대도 있긴 있지만 적당한 거 이제 옵션 등급을 낮추면 덜어 있긴 있지만 이제 키로수가 뭐 6만이 가까워지거나 그 언더로는 어렵고 이 정도가 되더라도 그냥 적당한 등급의 뭐 연식은 좋으니까 뭐 썬루프 필요 없다 있으면 좋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 정도 만약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타이어가 조금 이제 닳아져 있으면 왠지 이제 좋아 보이진 않은데 타이어 교체 비용 정도 내시고 금액은 조금 한 20만원 정도 깎고 뭐 이렇게 예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아예 안 들어간 차는 거의 없으니까 전방 감지기도 있는 스마트 키가 있는 차니까 성능도 그냥 쏘쏘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타이어는 좀 닳아져 있으니까 금액은 조금 한 깎고 이제 요거 교체하시고 중고 타이어로는 한 4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왜 갈아야 돼요? 내가 타이어 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라고 이제 차주분들이 금액을 깎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차를 전체를 다 수리를 하게 되면 새 차로 만드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조금 이제 수리를 직접 하시는 게 맞다고 이제 접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키로수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많이 좋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더 뉴 K7, K3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K3가 쭈르륵 나오고 더 뉴 K3로 보시게 되시면은 한 1200보다는 한 1300 전후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1400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3는 금액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K3는 한 900에서 1000 정도는 봐야 키로수나 모든 거를 맞출 수가 있고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고 하면은 한 800 중반대도 얼추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MD 한번 볼게요. 아반떼 MD 이렇게 보면 아반떼 MD는 좀 적당할 거예요. 네, MD 800만원 선 이렇게 쭉 보면은 무사고 럭셔리 기준으로 5만 킬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아반떼 MD는 이제 금액을 보면은 대략 한 500만 원대부터 시작은 하는데 600만 원대부터 이제 600만 원으로 보시면 600만 원대 그러니까 690까지 보시면은 고를 만한 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왠지 될 것 같고 그 사고가 왠지 있거나 등급이 낮거나 포기할 게 굉장히 많은 금액대예요. 그리고 700만 원대 보면은 키로수들이 조금 대부분 10만 킬로가 넘고 하니까 800만 원대 보면은 얼추 이제
등급이 럭셔리 정도면 키로수를 잡던가 아니면 키로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 등급을 잡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앞에서 좀 차량을 이제 직접 클릭을 해서 보는 게 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작동 물량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양호, 무 이런 건지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건지 봐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차체 언더코팅이 있어서 성능 점검 상태가 상해할 수 있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밑밥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언더코팅이 돼 있어서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좀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차를 또 이것만 하나만 컨택해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금액대에 한 8, 900선으로 이게 1번이면은 2번으로 나는 에비뉴 이런 거 순정 이것도 염두를 해두고 내비게이션 매립 안 돼 있으니까 금액 좀 깎아서 내 돈 보태 갖고 매립을 좀 좋은 놈으로 해야 되겠다. 담배빵 있는 것 같네. 운전석이 따로 옆으로 안 나왔으니까 운전석이 없는 게 맞으니까 왠지 보여주기 싫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갑자기 목이 또 잠기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1000을 넘어가면은 이게 1200까지 있긴 한데 이 정도 금액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높은 금액대보다는 낮은 금액대, 한 적당한 금액대인 한 요 정도, 한 800,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700만 원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키로수랑 등급은 물론 낮아집니다. 이렇게 무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클릭을 굳이 해보자면은 유사고에 뭐 이렇게 밑에 요게 있으니까 또 이제 용도이 변경 그러니까 렌트카에서 이제 넘어온 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잘 꼼꼼하게 봐야지. 하나라도 착오가 있으면은 차주는 아무 말 없이 팔았는데 만약에 그런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왜 확인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미리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대를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반떼 MD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250만 원을 보고 부천으로 이제 가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거기 앞에 있는 딜러가 또 선해 보이고 저랑도 그 딜러랑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좀 어린 목소리에 좀 선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를 광고해 갖고 손님을 끌어들이냐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님 뺏지 마시고 전화 끊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아반떼 MD 250만 원짜리를 보고 간 게 말이 안 되는데 딜러라면은 충분히 아는데 왜 그러냐 손님 그냥 보내줘라 그랬더니 손님도 그 딜러한테 마음이 뺏겨서 왜냐면은 그 차가 있었고 그 차가 250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차가 있었으면 손님이 구경도 못하고 제가 사겠죠. 그 차를 250만 원에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건 없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MD는 이 정도 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한번 볼게요. 크루즈는 제가 왠지 안 팔고 싶은 차인데 왜냐면 미션이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점팔이라고 하더라도 미션이 그렇게 건강한 차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정도로 미션들이 안 좋은 차가 많고 미션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은 13년식 이후 거 젠2 미션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 나아질랑 말랑 하는데 지금 이거는 연식들이 지금 12년, 11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를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조금 문의를 주시면은 일단은 싶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비슷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이 디자인이 아무리 좋으셔도 조금은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루즈 매입해가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조금 제가 팔아서 그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서 판매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로수나 금액적으로 조금 시원치가 않아요. 저는 한 600 전후면은 그래도 손님이 어 만약에 미션이 나가더라도 7, 80 정도 내일 각오를 하고 구매하셔도 아반떼 MD나 K3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대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왠지 금액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크루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크루즈가 정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제 사이트 여기서 크루즈 나옵니다. 제가 다 삭제는 안 했으니까 이쪽으로 해갖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순으로 보시면은 뭐 이제 저렴한 금액대 나오는데, 이런 거 팔려고 올린 거 아닙니다. 팔려고 올린 게 아니고 딜러 전산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갖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팔고 싶은 차는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거 보고 연락드렸는데 그거 보셨어요? 목소리가 아무래도 안 좋아집니다. 제가 예,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팔겠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로 이제 제 의사를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네네네. 일단은 그 차는 조금 제가 판매가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 차긴 해요. 왜요? 여기 사이트에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이트는 그 딜러 전산이 자동으로 연동되다 보니까 그 보실 수 있는 거지, 제가 팔고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딜러가 진짜 실매물을 하는 딜러가 맞나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여기 이 금액대를 이제 보시는 의미는 이 차가 이 금액대에 왜 이 금액대에 올라왔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크루즈는 조금 제고해 주시고 K3나 아반떼 MD를 봐주십시오 하는데, 또 발목을 잡는 게 그러면 뭘 사? K3나 아반떼 MD는 GDI 결함이 있어갖고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살 게 없는데, 뭐 SM3 네오 사기는 또 디자인이 싫고 뭐 이렇게, 그러면 살 게 없잖아. 크루즈 사지 말라고 해. K3 GDI야, 아반떼 MD GDI야, 그럼 뭘 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K3랑 아반떼 MD를 판매를 하고 나서 내지는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K3와 수많은 아반떼 MD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K5나 YF는 10대 중에 더 많은 차들이 손해가 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K3나 아반떼 MD는 아직은 제 경험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거 안 보여주고 가면은 삼성에서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죠. 뭐 SM3 신형이랑 그 다음에 네오 이렇게 보면은 뭐 적지 않은 37대 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새 차가랑 대비를 했을 때 가성비가 또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디자인, 뭉툭한 디자인이 정 싫으시면은 K3랑 아반떼 MD를 이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튼튼하게 잘 나온 차고, 근데 이게 또 가죽 시트가 아니니까 가죽 시트 보다 보면은 또 등급도 L이나 뭐 알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사고 체크 안 됐으니까 유사고인 것 같았는데 유사고인 것 같았는데 무사고네, 이렇게 밑에 내려보니까 뭐 없는데, 그리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차를 보는 거죠. 근데 키로수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런 이제 디자인,
뒤에는 크게 안 바뀌었어도 앞에는 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비는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 매립하면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가성비가 일단은 좋다 라는 겁니다. 연식을 좀 잡을 수 있고 키로수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키로수 짧은 것 중에서 엘리 완전 무사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내비도 있고 하니까 사제 내비 기준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 750만원 20만원 깎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디자인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장고장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뭐 이렇게 타실 있을 수 있죠. 키로수도 46,000이니까 이런 식으로 뉴에 SM3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형차 중에서 기아 뭐 팔려고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연식 체크 안 하고 그냥 쭈르륵 보면은 700만원 뭐 때도 이제 있어요. 뭐 디럭스 상관없다, K5가 좋다 라고 이제 디자인이 이쁘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엔진이 너무 무서워요. 엔진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이 엔진, 이 커버로 돼 있는 이 엔진이 너무 무서워요. 그 소리가 일단은 이런 소리가 하나같이 다 나고, 이게 이제 실린더 헤드가 실린더 벽을 이제 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크랙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 거기 안에 불순물이 좀 이제 껴갖고 이렇게 만약에 열받아갖고 거기다 눌러붙으면 엔진이 쪼개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100만원 넘는 수리비 당첨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려고 이제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면은 뭐 다 그냥 모른 체 합니다. K5나 YF나 12년식 미만 거는 보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권해드려요. 강제성은 물론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런 거는 없죠. 12년 미만 거는 안 보는 걸로 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금액들이 그래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비슷합니다. 13년형부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봐서 보면은 그나마 이 13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풀면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도 없어요. 네. 이렇게 1000만원 전후로 이제 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유사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고를만한 차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동선을 또 잘 짜갖고 가까운 순서대로 보던가, 이렇게 하루가 또 어떻게 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 30분 되고 또 막히고 하다 보면은 지칩니다. 그러면은 서로 노력은 하는데 구매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도 신중하게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 게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키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금 빡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뉴 K5도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뭐 덜어 나오죠. 덜어 나오는데 뭐 싸다고 해서 뭐 이제 좋을 게 아니라 뭐 용도 이력이 있는 차가 이 차는 많아요. 뭐 택시나 렌트카나 그런 쪽에서 넘어온 차도 많고, 그 다음에 LPG 엔진에서 그거를 드러내고 휘발유 엔진을 그 싸제 그냥 싼 데에서 그 하던가, 그래서 금액을 이제 싸게 올려서 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거 이제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치기용. 그러니까 잘 모르는 눈탱이용. 그런 차들을 이제 많이 싸게 해서 그 차를 갖고 그 의도로 올리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일단은 이게 잘 팔리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금액에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선의의 마음으로. 근데 문제가 없다고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는 적어도 저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어서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K5랑 YF 보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13년 이후 걸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액이 그 중에서도 싼 거 위주로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용도 이력이 있다든가 엔진이 바뀌었다든가 좀 문제가 있을 만한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안 팔아요. 그래서 K5는 더뉴 K5는 1400 전후 이 정도는 보셔야지 좀 적절하다. 이런 이제 800 뭐 내지는 900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은 조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 차가 좀 연비는 조금 아쉽고 수리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빼고 800에서 700만 원대로 좀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SM5 이런 쪽으로 좀 이제 600만 원대도 있지만 키로수가 조금 이제 많을 수 있고 아니면은 등급이 낮을 수 있어서, 그리고 내지는 사고가 있어서 600만 원대는 잘 안 팔았고 한 700만 원 전후 이 정도로 해서 좀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주시면은 그 일단은 요거는 좀 팔고 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이제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가 없으면 좋은 거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판매를 최근에 했던 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적어도 저한테 문제 있다고 전화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리부는 그 역시 13년부터 이제 젠투 미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리부로 해서 13년부터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800만 원대도 쭉 나오는데 LT로 보게 되면 등급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휠도 그렇고 인치수도 그렇고 뭐 전동 시트는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문제없는 차, 적당한 차를 다 해서 보험료 빼고 1000만 원대에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이 차도 나쁘진 않아요. 연식도 15년식이다. 근데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키로수는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로수를 좀 낮추다 보면은 1000만 원, 1100, 1200 정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한 1100만 원 전후 이 정도로 보셔야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다 빼고 일단 13년식은 맞춰놓고 이거 뒤에 거는 풀고 LTZ 뭐 이런 거 디럭스 말고 알로이 휠 내지는 블랙 휠 이런 쪽으로 좀 멋스럽게 바뀌려고 하시면은 뭐 흰색에 뭐 이런 거면 1300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5만 킬로인데 이게 마이링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휠로 돼 있고 성능도 무조건 좋겠죠. 무에.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실질적으로 모델을 보고서 어 용도 변경 이력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차는 많아지니까 많한데 이제 금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한 1300 내지는 많이 보면 한 1400까지 봐야 되겠다. 말리부는 연식은 한 15년식 전후로다가 맞출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15년씩이면 한 3년 됐으니까 3년 정도 됐으니까 좀 앞으로 한 향후 5년 정도 타기에는 장고장 있어도 큰 장고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약간 안심을 하면서 또 말리부가 또 안정성에서 처음에 나올 때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SUV 거의 최초인가요? 금액대별로 보는 거는 최초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투싼 IX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경유 800만원 밑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니에요. 거기는 좋은 차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만 조금만 맛배기로 이제 보시는 거니까 어떤 차가 좋을지. 투싼 IX 보면은 일단은 SUV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좀 대체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썬루프가 좀 있으면은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또 옵션이 그 LX20에 뭐 스마트키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좀 이제 좀 이쁘거든요. 그래서
잘 팔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완전 무사고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LX20 프리미어 근데 19만 킬로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키로수는 만약에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15만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줄어들죠. 20대 정도 줄어들고 이렇게 보면은 썬루프까지 만약에 이게 젊으신 분들 만약에 보게 되면은 반으로 또 줍니다. 반으로 또 60대에서 40대 또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으니까 또 20대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다크 그레이나 파란색 이런 거 구매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흰색이면 흰색 이렇게 하면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0만원 전후가 되는 거죠. 한 이 정도 무사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키로수를 굳이 난 10만 킬로가 무조건 안 넘어야 돼. 여기 LMX 이거 9만 킬로 약간 튜닝 젊으신 분들이 타시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내비게이션은 사제 내비게이션인데 스마트 키 있고 뭐 LMX니까 전동 시트 있고 하니까 뒷자리도 열선 있고 하니까 성능 보면은 유사고는 뭐지? 이렇게 그냥 휀다 하나 이게 조정 들어갔을까? 휀다 하나 빠진 이게 3박자인데 들어온 지도 지금 4월 4일이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100이니까 한 1080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불법 튜닝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볼 지니 여부를 여기 써 있어도 지니 여부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보면은 한 1000만원 내지는 1100 정도 이 정도면은 좀 쏘쏘하지 않을까.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이제 좀 이제 트렁크 공간도 좀 있고 1000만원 전후로 보시기 좋은 차가 또 산타페 더 스타일입니다. DM은 좀 아직 구매하기 힘든 금액대고요. DM은 마음에 든 거 그나마 찾으시려고 하면은 1600, 1700, 1800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진 산타페 더 스타일이 많지는 않은데 키로수도 다 고만고만하죠. 이게 1200까지 보는 건데 흰색만 봤으니까 뭐 은색도 요거는 이제 패밀리카 나는 색깔 상관없다 하면은 14대 정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 LMX 뭐 디럭스보다는 뭐 LMX 럭셔리 11만 킬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눈에 바로 들어오죠. 은색깔 상관없다. 그러면 CLX는 좀 등급이 낮으니까 요걸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은색깔 요거 많이 봤어. 요거 뒷자리 열선도 있네. 우리 애기들 따뜻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시 백밀러도 물론 있지. 그렇지. 그러면서 앞에 내비는 없으니까 뭐 핸드폰 내비 보던가 매립해야지. 휠 깨끗하네. 후방 감지기 있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도 넓고 내비만 뭐 여기 매립하시던가 핸드폰 뭐 꽂아서 어떻게 보시던가 성능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무에 미세누유 하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있고 이게 누유인데 미세누유로 갔을지 한번 이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게 검사 날짜는 지났으니까 이게 갱신이 됐는데 여기에 안 적힌 걸 수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중간에 검사를 했는데 일로 넘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이거 검사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해서 판매한 건데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에 이거 검사 안 되는데 이거 검사해 주실 건가요 하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랑 사기 전이랑 틀릴 수가 있으니까 사기 전에 될 수 있으면은 봐야 될 거를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세누유가 3개씩이나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사고는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한 달이 좀 지났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은 조금 뭐 이제 고칠 거 좀 미세누유에서 좀 이제 누유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정도 있다 하면은 좀 이제 수리비 한 10만원 정도 각오하시고 최대 한 30 전후 이 정도 이제 보시면은 왠지 이제 1000만원 조금 오바되더라도 뭐 등록세 취득세 뭐 공채 내시고 그 다음에 매도비 내시고 수수료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 좀 깎으시면은 왠지 1000에 구겨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될까? 넘겠네요. 예, 좀 오바는 되겠지만 한 1050 정도 수리비까지 좀 계산을 하시면은 왠지 낫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오셔도 고를만한 차는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오바되면 1100까지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산타페 더 스타일 이런 거 연식은 10년 전으로다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소렌토 R이 나옵니다. 소렌토 R 한번 볼게요. 조건은 오토 경유 색깔은 안 넣고 연식도 체크 안 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5만 킬로, 가격은 800에서 1200 이렇게 러프하게 봤습니다. 봤더니 850부터 나오는데 이런 거는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된 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유사고에 무조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싼 것들은 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난 이거 소렌토 R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 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은 1120짜리 11만 킬로 스마트 키 있고 TX 최고평이면은 좀 쏘쏘하다. 내비도 있네.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하니까 성능 보면은 무 나오고 검사기간 내년까지 미세누 뭐 하나 정도 괜찮고 교환된 것도 휀다 하나 서포트 교정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되겠다. 들어온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없어요. 스마트키는 있는데 썬루프는 있으면 웬만하면 체크하니까 그거는 이제 포장을 해갖고 내보여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체크합니다. 다른 거를 체크를 안 하는 한 있더라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없는 거고. 네. 이런 차.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다. 난 담배도 안 피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1100만원 전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1000에 포커스를 맞춰 오시면은 고를 만한 차도 없고 이거 만약에 그 안 좋아 버리면은 보여드리기도 조금 이제 이 금액대는 좀 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안 팔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차값을 1100 전후 갖고 오시면은 그 키로수는 한 10만 전후 11만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RV 카니발 R이 나와요. 이거는 1000 밑으로 구하려고 하면 좀 고를 만한 게 크게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카니발 R은 아마 좀 봐야 될 금액이 11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천에 그 800에서 1200만 원대가 지금 있고 그 15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경유 오토로 봤습니다. 색상은 체크를 안 했고 카니발 R만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지금 18대가 나오고 수도권을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나오겠죠? 66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셔서 인천 게 없으면은 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천에만 있는 거를 국한돼 갖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우선은 뭐 시세를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인천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는 그 지금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요런 이제 RV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평균 키로수가 3, 4만 원 잡아야 됩니다. 평균 키로수가. 그래서 요거는 키로수가 좀 많은 것도 이해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합니다. 그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쭈룩 내려와서 등급 상관없으신 분, 뭐 키로수 상관없으신 분, 상태만 보고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 분은 이게 1010이고 이게 1050이라고 읽는다고 하면 40만원 차이인데 연식이 2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 킬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40만원 갖다가 만 킬로 줄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연식을 2개 올리면은 요게 낫죠. 제 기준으로는 뭐 위에 거를 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휠은 요 휠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가죽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좋은 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좋은 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은 없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GX의 고급형이다 보니까 접이식 백밀라도 없어 보입니다. 후방 감지기는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접이식 백밀라는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옆에 접해 있으면 너무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좀 이제 GLX 정도로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금액이 또 1120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오토 슬라이딩도 있네. 이거 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은색입니다. 은색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만
충족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접이식 백밀러, 이게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그냥 은색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사고네.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그냥 외판이 좀 교환이 많다. 근데 새 걸로 다 교환해 놓은 거니까 이 세 번째 그림이 안쪽에 덕지덕지 사고가 많으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환한 것 때문에 싸게 파는 거다. 더군다나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핸들 열선도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뭐 금액 깎이면은 뭐 1032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GLX 정도 되면은 뭐 좋은 겁니다. 뭐 완무에 뭐 썬루프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 14만 킬로, 뭐 1120, 1100 정도 판매하려고 하는 건, 이게 사이드 스텝도 달렸고 썬루프 있고 뭐 이 정도 느낌,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하니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 있고. 그러니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고장나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잘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 전후로 보는 거니까 카니발 R은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안 쓰고 좀 이제 가성비 좋은 SUV는 이제 또 QM5가 또 있어요. QM5 이렇게 6대가 나오긴 하는데 800만원대 이제 제가 판매를 했었었는데, 문제없이 잘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고, 키로수는 뭐 10만 킬로 안 넘어가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로 하면은 이제 또 캡티바라는 차가 나옵니다.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좀 이제 만족스러운 연식과 만족스러운 키로수를 잡을 수 있는 캡티바,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1000만원 밑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덜어 있죠. 그리고 1000만원 좀 넘어가고 1100 정도 가까이 되면은 뭐 이제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G 색깔이긴 합니다만 9만 킬로, 10만 킬로 미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LT긴 한데 휠 뭐 깡통이 아니고 뭐 실내 리무진 시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자파킹 브레이크 열선 있고, 뭐 스마트키는 싸제 스마트키로 보여지고 성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검사 날짜는 조금 임박했긴 했지만 조금 남았고, 사고 없고, 들어온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 정도 차량. 뭐 G색깔도, 이 G색깔은 은색에 가까운 G색이라기보다 검정색에 가까운 G색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캡티바도 뭐 1100, 1200 정도면은 좀 이제 괜찮은 거 덜어 보실 수 있으실 건데, 뭐 연비 측면에서 좀 아쉽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대신에 뭐 이 연식에 뭐 이제 물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투싼 IX나 뭐 산타페 더 스타일이나 뭐 소렌토 R도 있지만, 그래도 뭐 안전성 측면에서 뭐 이제 좀 안심하고 타고 싶다, 물론 이제 뭐 투싼 IX, 산타페 더 스타일이 뭐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캡티바도 1000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900만원대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키로수는 좀 보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차 이런 진주색이라고 하죠. 이거에 사고 없는 걸로 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 밑으로 한 이제 깎이면 9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차.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액티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실 수 있는 금액대가 뭐 이런 픽업 차량으로 가게 되면은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가 있는데, 이 금액대 왠지 코란도 스포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티언 스포츠는 어느 정도 금액대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코란도 스포츠는 어느 정도 금액대로 구해야 되느냐,
액티언 스포츠는 풀고 보면은 좀 여러 대가 나오는데 조금 괜찮은 금액대는 이렇게 뭐 600만 원대도 나오고, 요거는 솔직히 뭐 제 차입니다. 제 차고 그냥 뭐 한 600만 원 내지는 700만 원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게 액티언 스포츠예요. 6, 700 정도.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로 보게 되면 어떤 금액대가 괜찮냐 하면은 뭐 나오긴 합니다. 1100만 원대도 나오긴 하고, 뭐 이륜의 클럽 이렇게 뭐 은색이나 뭐 완탑도 있어요. 하드탑. 성능을 보면은 뭐 유사고 나오는데 뭐 큰 사고 아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런 차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1100만 원대 있고, 그다음에 완탑 뭐 이런 거, 완탑 이런 거 해서 간단한 방금 보셨던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이것 들어가고 사륜 들어가고 하면은 금액이 아무래도 한 1400, 1300 이 정도 보셔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X7 사륜에 이거 풀고 뭐 이건 100만 원부터 넣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는 많이 나옵니다. 거의 60대 가까이 볼 수가 있고, 좀 괜찮은 차들 뭐 10만 뭐 미만 내지는 뭐 7만 이 정도 이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사륜의 패션 뭐 이제 탑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걸 많이 찾으시니까 뭐 이 정도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키로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9만 킬로면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해서 성능 보면은 무에 미세누이 하나 정도 있고, 뭐 사고 크지 않은 거, 그래서 부정식으로 뭐 토크 컨버터 클러치 뭐 적재함 커터 패널 교환 이렇게 있으니까 왠지 토크 컨버터 클러치가 이게 뭔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검색하면 나올 거고, 조금 이제 저런 거 없는 거, 탑 있고 저런 거 없는 거는 무사고로 체크된 거, 이게 가다 보면은 키로수 너무 짧은 거 말고 적당한 거, 그냥 금액 적당한 거 하면 하드탑에 리무진 시트 돼 있고 8만 킬로는 한 140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성능도 보면은 무에 검사 날짜는 많이 지났는데 이게 왜 많이 지났을까? 엄청 오래 묶였을까? 요번에 재성능 받은 걸까? 이게 무조건 들어온 날짜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날짜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재성능을 받으면 이게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그 검사 날짜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좀 괜찮은 거 또 보면은 6만 킬로에 1450 정도, 이 정도에서 탑이 완탑 있고 하드탑 있고 이 정도가 쏘쏘할 것 같습니다. 성능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에 쭉쭉쭉쭉 사고 없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됐으니까 한 이 정도 사륜 되는 거, 사륜은 한 1400 정도면은 한 6만 킬로에 쏘쏘한 거 나옵니다. 그 2년씩 정도, 12년씩 정도로 해서 1500으로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 1400에서 1500 정도는 봐야 되는구나, 사륜 보려면. 코란도 스포츠는 그 정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란도 투리스모는 이제 많이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으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 대수가 46대 정도 있습니다. 금액대는 가격수는 저렴한 순서대로 이게 100만 원부터 이제 보는 건데, 1000만 원대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사고가 있을 것 같고, 유사고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죠. 1000만 원대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한 1200만 원부터는 봐야 한 1300, 1400 정도를 준비하셔야지 좀 이제 볼만한 차가 더러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UV, RV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짚어드리지 않은 차가 있다면은 이건 여기 www.cleancars.com만 해도 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기서 국산차 검색을 하시거나 뭐 수입차를 이제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입차, 뭐 예를 들어서 여기 BMW 뭐 528, 뭐 328, 뭐 이런 거, 뭐 428, 뭐 이런 거, 뭐 내지는 뭐 벤츠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쭉쭉쭉쭉 뭐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고,
성능 제가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봐주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제가 짚어드리지 않은 차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뭐 더뉴 코란도라든가 i40 살론이라든가 뭐 엑센트라든가 뭐 기타 차량들 문의 주셨던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보시는 제가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클린카즈 사이트에서 되게 가급적이면은 대충 말고 꼼꼼하게 봐주시면은 좀 더 이제 상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이제 대형차인데요. 1000만원 전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포괄적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1000만원 전후인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랜저. 이제 TG 그랜저는 한 4, 500만원대 구매하기 좋은 차. 그리고 뉴 럭셔리 그랜저는 그냥 거의 바뀐 건 없는데 그냥 TG 그랜저 다음에 나온 거에서 아주 찾기 어려운 숨은 그립 찾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그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인데 그 차량은 역시나 한 5, 600 정도 이제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럭셔리 그랜저는 좀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럭셔리부터 한번 볼 텐데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앞에가 여기 범버가 많이 이게 각지면서 조금 이제 바람 저항에 왠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릴도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라운드가 되져 있고 그 다음에 실내도 조금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바뀌었고 일단은 뒤에가 너무 얄쌍하게 이쁘게 이렇게 약간 HG 바로 직전에 이제 변하기 전에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 이런 차는 11만 정도 되면 무에 쭉쭉쭉쭉쭉 이 정도 70, 180 크로스 멤버 이제 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은 한 800 정도 뭐 이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성능도 보면은 뭐 이렇게 쭉쭉쭉쭉 뭐 커터 패널 미세 판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 판금 체크가 되면은 유사고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빼는 거는 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들어온 지는 조금 됐죠. 그러니까 좀 적당한 거 보려면은 한 800에서 900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럭셔리 그랜저. 제 사이트에 나오는 거는 인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로 보통 볼 수가 있고 전체 매물을 다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대수 제한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G 그랜저가 혹시 이 금액대 나오지 않을까? 800부터 1200 사이에 HG가 6대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키로수 15만 제한을 해놨고 금액을 800에서 1200으로 해놨고 휘발유 오토로 해놨습니다. 무사고라고 이제 체크가 되면은 일단은 키로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색깔도 검정색 흰색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키로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등급도 좀 괜찮은 걸로 그 다음에 색깔도 내 마음에 들려면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이게 또 유사고 또 이렇게 있는데 뭐 애교로 볼수 엔진 부조가 또 있으니까 싼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키로수가 많으니까 왠지 찾으시는 분들이 흔치 않을 것 같고 1000만원대 초반으로 이제 구하실 수가 없고 HG 그랜저를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못해도 1500부터 2000 후반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1500대도 이제 좀 키로수랑 그 다음에 색깔 그리고 옵션 그런 걸 만족하려면은 1500보다는 물론 더 쓰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는 금액대가 아마
1700에서 한 2000, 요즘 최근 연식 14년, 15년에 뭐 키로수 적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젤로 넘어가게 되면 또 올려야 되고, 금액을 2000, 거의 뭐, 초반에도 이제 구하실 수 있지만, 디젤은 뭐 2000, 23, 4, 500 이 정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HG는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진 거, 그 중에서 또 흰색에다가 썬루프 있고 키로수 짧은 거 보시면 또 2000 전후 이 정도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이제 10만 전후 뭐 이렇게 좀 이제 유하게 보시거나, 뭐 검정색에 그냥 썬루프 없어도 된다, 뭐 키로수는 그냥 이제 아쉽지만 조금 이제 잡을랑 말랑 할 금액대, 예를 들어서 뭐 9만 킬로, 11만 킬로 이 사이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한 1800, 19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합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제 거 사이트, 여기 사이트를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너무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제가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촉촉촉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HG는 좀 이제 힘들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피러스 프리미엄 구하시는 분도 좀 이제 간혹 계세요. 오피러스 프리미엄 인천에 13대 나오고, 물론 이제 검정색 투톤 이제 무난하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평균 키로수에 관련해서 이제 1년에 보통은 10,000에서 25,000 키로 사이 타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평균 키로수 이제 연식 곱하기 키로수를 이제 대입하면 한 이 정도가 나온다 라고 봤을 때, 싼 거는 이제 800만 원대부터 한 900만 원 초입 언저리까지는 10만 킬로가 넘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좀 비슷하긴 하나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1100까지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좀 키로수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수도권으로 보시면은 몇 대가 나오냐, 32대가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동선을 역시나 잘 짜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뒷모습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LED 다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이렇게 깔끔한 거, 성능도 유사고긴 합니다만 뭐 그냥 3박자 정도로 해갖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오피러스 프리미엄은 딱 1000만원 전후로 구해야 되는 차고, 그 다음에 800 미만으로 보시면은 좀 고르실 수 있는 캐파가 범위대가 좀 이제 빡세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어맨 W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차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체어맨 W랑 체어맨 H 뉴 클래식, 모양이 좀 두 개가 다른 건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68대가 나오고 인천에만 봤을 때 18대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원 전후로 구해야 되는구나 이게 싶으실 텐데, 키로수가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싫다, 키로수 10만 미만으로 적어도 9만 정도, 커트라인을 8만이나 9만 정도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제 오피러스 프리미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0에서 한 1100, 요게 조금 체어맨이 조금 비싼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어떤 차를 구해야 될지 헷갈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험에는 약간 뭐랄까 오피러스 프리미엄보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에쿠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에쿠스 신형을 안 볼 수가 없죠. 에쿠스 신형 1000만원 전후로 에쿠스 신형은 없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없다 라는 겁니다. 800부터 1200 사이의 에쿠스 신형은
수도권에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는 한 다 풀고 보면은 적당한 금액대에 만약에 보시려고 하시면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인천만 봐서 이렇게 봐서 한 10만 킬로 언저리 왔다 갔다 무사고로 그냥 럭셔리 뭐 등급 다 필요 없고 하면은 한 1800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정도로 가려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거는 또 12년식부터가 이제 8단 미션이니까 모압이나 그런 쪽이 또 8단 미션이니까 그런 쪽 일단은 시작가가 한 1700, 1800부터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모하비도 한번 볼게요. 모하비도 인기가 많으니까 갑자기 대형차 하다가 모하비에서 죄송합니다만 모하비 디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하비는 얼마대가 나올까? 일단 1500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대는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좀 없으실 것 같고 한 이 금액대 사고 없는 거 한 1900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12년식 아까 이제 8단 미션 나오다가 에쿠스에서 갑자기 이걸로 넘어온 건데 죄송하고요. 한 적당한 거 보시려고 하시면은 그 일단은 12년식 그 미만 것도 상관없다. 그냥 모압이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뭐 KV 304륜이 제일 인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 1500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금액에 맞춰 오시는 분들이 그런 그 좀 넉넉하게 보고 오시는 분들보다 금액에 이제 맞춰서 좀 빡빡하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여유있게 한 1700 정도 보시면 고를만한 차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뿐만이 아니라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12년식을 만약에 커트라인으로 정해서 8단 미션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면은 대수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KV 304륜 최고평 흰색깔 뭐 키로수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싶으면은 금액대는 2400, 2500, 2600 이 정도까지도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하셔서 허위 매물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이 금액대 맞춰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는 제네시스 한번 볼게요. 구형 제네시스. 이것도 12년식부터 8단 미션입니다. 제네시스도. 제네시스도 역시 이제 한 이 금액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엔트리 좀 기본형 뭐 이런 것들은 뭐 10만 킬로 안 넘어가는 거는 1000 초반에 이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옵션을 좀 럭셔리급을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찾으시니까 이 정도로 키로수 한 7, 8, 9만 보시려고 하시면은 넉넉하게 보셔야 될 금액이 일단 1300 정도는 보셔야 좀 이 안에서 몇 대를 이제 골라서 컨디션이 좋은 걸로 고르실 수가 있지 1200에 이게 맞춰서 오시게 되시면 키로수 뭐 짧은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거는 사고가 있거나 색깔이 은색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넉넉하게 1400 정도 1400에서 1500 정도는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좀 고를 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마지막으로 알페온 한번 보겠습니다. 800부터 1200까지 뭐 30대가 나오는데 고를만한 차가 덜어 있을 거예요. 이게 900에서 한 1100 사이 정도 이 정도 보면은 되니까 한 1000만원 전후 많이 쓰면은 1100까지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커트라인을 없애버리면 더 나오죠. 20대가 더 늘어나는데 만약에 조금 다 맞추고 싶다 키로수도 연식도 색깔도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추고 싶다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1400 정도 1500 정도 이렇게 맞추셔야지 조금 넉넉하지 않을까 1500이 넘어가면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400 전후 이 정도는 봐야지 좀 만족스럽게 비교하면서 괜찮은 차를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와 이제 SUV 대형차 뭐 다 짚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물차 한번 보겠습니다. 포터. 카고의 초장축 슈퍼캡이 제일 일반적이고 수동의 경유를 많이 보시죠. 800부터 1200. 그러니까 1000만원 전후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이드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800만원대 보게 되니까 850 전후 이게 보게 되니까 한 키로수는 연식은 일단은 뭐 12, 13, 14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키로수는 6만 8만이니까 이게 또 생계형 차량이다 보니까 키로수가 적지가 않아요. 이렇게 키로수가 많이 짧으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철판 이거 새로 된 거거든요. 이게 부식이는 차가 많아서 하부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좀 빨간 차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중고라는 점, 이제 비바람을 많이 맞는 이제 거의 바깥에, 실내 주차장보다는 바깥에 세워져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또 새고 방청유 뭐 바르는 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부식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부식이 좀 돼 있으면은 그 여기 좀 판을 대고서 그리고 언더코팅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적당한 거 찾으려면은 한 9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뭐 한 1100까지 만약에 쓰시면 좋죠. 근데 생계형 차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구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이 정도, 한 700 생각하시면, 만약에 700을 이제 금액을 여기를 700을 내려버리면 700만원대가 일단 괜찮은 차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일단 생계형으로 이제 타시려고 하는데 적재함이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놀이끼리 하면은 일단은 좀 그래요. 이해하시는 분들보다는 이해를 못 하시고 더 이제 컨디션 좋은 차를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 찢어진 거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만, 이제 이게 또 제 위주대로 요청을 드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싼 거를 볼 때 싼 거를 보더라도 일단은 넉넉하게 예상을 하고 오시면은 서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무조건 쓰게 해드리려고 넉넉하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고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계형 차다 보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난 싸게 사고 싶고 상태도 좋게 사고 싶다.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서로 힘들어요. 차 그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합심이 되면 좋은 차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손님들은 무조건 싸게 살려고 하시니까, 물론 이제 저도 싸게는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일단 좀 넉넉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시세 공부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이트에서 많이 좀 이제 보시고 저랑 폭을 좀 좁히신 상태에서 오시면은 왠지 그날 그냥 헛걸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결과가 서로 좀 좋은 결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권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봉고도 한번 볼게요. 봉고 3 트럭 1톤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킹캡에 뭐 이런 쪽으로 수동 경유 킹캡, 초장축 킹캡 CRDI TCI 이런 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쭈루루 보게 되면은 한 900만원대가 이제 좀 오래 타기 좀 쏘쏘하겠네요. 포터2는 2500cc고요. 그 봉고3는
2900cc라서 힘이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으니까 2900cc가 더 낫죠. 그러니까 봉고 3를 구하시는 분도 그 9분이 포터 2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한 분은 봉고 3를 구하시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 이 정도, 한 800 전후, 한 뭐 900, 800에서 9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을 거예요. 저렴한 쪽에. 그래서 이런 쪽을 보려면은 조금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오토 수동 다 빼고. 이 정도면은 좋은 게 덜어 나오죠. 지금 키로수는 한 12만 정도. 이 정도 잡아서 보게 되면은 한 8, 900선에 뭐가 나올까 하면은 일단 800만원 후반대가 되고 900이 좀 넘어도 키로수는 일단 10만이 좀 넘고 합니다. 11인승 CVX 럭셔리, 요거는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한 용도, 이 정도 스마트키까지 싸제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밴으로 보게 되면은 한 900만원 정도? 900에서 1000 정도를 구하시려고, 1100까지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LPG 차량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LPG가 지금 800원에서 한 850원 정도 되고, 휘발유 가격이 지금 1552원이니까 2배가 좀 안 돼요. 휘발유 가격이. 그래서 LPG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데, 리터당 연비가 LPG가 조금 이제 한 힘이 없으니까 좀 밟으려고 조금 이제 추월도 하고, 이게 내가 휘발유 탔던 그 느낌으로 타려면은 조금 이제 더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엔진에서도 힘이 없으니까 리터당 연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따질 거 따져보면은 그래도 LPG가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많이 낫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벼운 차는 그 옛날에 뭐 뉴그랜저 XG라든가 뭐 내지는 뉴 EF 소나타라든가 뭐 SM5 내지는 뭐 NF 소나타 뭐 이런 쪽에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요즘 가면 갈수록 연비가 안 좋다는 증언을 많이 들어서 좀 진위 여부를 좀 이제 여러 네이버라든가 좀 의견 뭐 주위 동호회라든가 좀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형차 1000만원 전후의 중형차인 K5 YF는 엔진 결함 때문에 12년 그 미만짜리는 가급적이면 판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말리부는 이제 12년식 미만은 또 젠투 미션이라 제가 좀 많이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쪽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란도 C를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그것도 미션이 좀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USM5 신형은 미션도 엔진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크게는 못 들었어요. 근데 단 누유는 조금 있는 차가 덜어 많아서 그거를 잡는 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USM5 신형이나 플래티넘, SM5 플래티넘은 좀 잘 팔고 잘 샀는데 문제가 있던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참고하시라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도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언급이 안 됐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초로 넘어가서 환경 설정, 딜러 전산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는 거를 요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눈탱이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금액이 빠지는 정도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액은 일단은 경인권,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시흥, 광명 이런 데는 거의 한 2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빠지는 분위기인데, 안 빼주는 데는 거의 못 받고 한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이제 빼줄 수 있는데 진짜 안 빼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차는 웬만해서는 잘 안 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항상 뭐가 더 부족한 것 같아갖고 오랜만에 하는지라서 여기 지도 맛집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방 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수도권에 맛집이 하나 이제 분께 이제 여쭤봐갖고 이제 하나하나 릴레이로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안내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갖고 하나 안내해드립니다. 여기 3호선 연신내역 여기 4번 출구 여기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기 꺾어지는데 거기 여기 원조 두꺼비집이라고 여기 뭐 돈 받고 이제 홍보해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꺾어지는 데 있거든요. 골목길에 여기 무코 해물찜이라는 여기 넘어왔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 바로 이 골목길 그러니까 4번 출구에서 나오는 골목길 쭉 들어가서 안 보이네. 에헤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줄여서 올려서 여기 연신내역 4번 출구에서 골목길 들어가서 이게 왼쪽으로 꺾어지기 바로 직전에 원조 두꺼비집 불오징어라고 여기 손님이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줄 서서 웨이팅이 좀 있긴 있는데 한 10분 15분 기다릴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좀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연신내 뭐 이쪽 은평구에서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주얼 같은 건 나중에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안내해 드린 건데 그렇게 여기 가셨다가 뭐 차로 움직이시면 은평군가 거기가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던데 여기가 은평구 여기는 고양시로 들어가는데 은평구에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여기를 가보니까 경치도 좋고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것도 파인애플이 뭐랄까 갈아져 갖고 통째로 이제 파인애플을 갈아서 안에는 주스고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생 파인애플 그렇게 해갖고 이게 혼자 먹기도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은데 한번 여기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 경치와 사진 찍는 포인트도 많고 혹시라도 이제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은 같이 가시면은 조금 이렇게 불오징어랑 여기랑 이제 연계해서 가시면은 왠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연신내역에서 많이 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 연계해서 하루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여기 연신내는 이제 밤이고 여기 카페는 왠지 낮에 가야지 이제 경치가 좋을 테니 좀 이제 조금 잘 믹스해서 아니면 다른 데 아시는데 믹스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데 이렇게 릴레이로 손님한테 여쭤봐서 그 지역 이렇게 물어보고 안내해드리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참 궁금한데 아마 제가 보니까 지속적 러닝타임 이렇게 쭉 보시는 분이 한 10분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넘어가기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1000만원대를 이렇게 쭉 전후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 저도 벅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싶어서 좀 적당한 채 많이 찾는 차 위주로 이제 좀 찝어서 안내해 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봤어요.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좀 이제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늘도 역시 주저리가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도 이제 많이 지체되고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드렸던 은평구 불오징어 그리고 바로 위에 멀지 않은데
그 지충역 구파발역 위에 그 은평구 쪽 그쪽에 이제 아이사고 하는 카페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다라는 걸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차량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